선생님이 저한테 욕했어요. 때리려고까지 했다고요. 거짓말로 점철된 한 학생의 고자질이 평범한 교사의 인생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3월의 따스한 봄바람이 교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최은정은 새로 부임한 청솔중학교에서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4살의 나이로 늦깎이 교사가 된 그녀에게 이곳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12년간 특수부대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체육교사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은정의 첫인상은 학생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항상 잃지 않는 그녀를 보며 아이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죠. 특히 체육 시간에 보여주는 그녀의 완벽한 시범과 세심한 지도는 평소 체육을 싫어하던 학생들까지도 운동장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농구슛을 가르칠 때면 정확한 자세로 연속 득점을 성공시켰고, 달리기 지도 시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폼을 꼼꼼히 교정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잘하세요? 여학생들은 은정의 능력에 감탄했고, 남학생들 역시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은정은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오랜 군 생활 동안 잊고 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도 은정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학생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했죠. 특히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열정은 다른 교사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에서도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아이들 역시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은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3학년 2반의 박민주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묘한 적대감을 드러냈죠. 민주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내세우며 다른 학생들 위해 군림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역에서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며 마치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듯 행동했죠. 은정은 민준의 이런 태도를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민주는 오히려 그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도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녀의 평범한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체육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민준의 불성실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준비 운동을 할 때 그는 운동장 한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은정이 다가가 함께 참여하라고 권하자 민준은 대놓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운동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성적에 큰 영향 없잖아요. 민준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은 참을성 있게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죠. 민준아, 체육은 성적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시간이야. 함께 해보자.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몇몇 아이들이 민준의 눈치를 보며 운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수업 분위기 전체가 망가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민준의 문제 행동은 체육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는 수시로 떠들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기도 했죠.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과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도 명령조로 말하거나 급식 시간에는 자신이 먼저 받겠다며 줄을 새치게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민준의 이런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그때마다 민준은 교묘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오해라고 발뺌하는 식이었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준이 자신의 집안 배경을 암시하며 은근히 압박을 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 이사들이랑 친하신데요. 이런 식의 발언으로 교사들을 위축시키려 했죠. 실제로 몇몇 젊은 교사들은 민준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달랐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한 그녀에게 이 정도의 도전은 오히려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졌죠. 은정은 민준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민준이 사실은 관심받고 싶어하는 외로운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공허함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소심한 성격의 학생들은 민준을 무서워하며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정은 적절한 시점에 민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준 역시 은정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은정은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변화를 유도하려 했죠. 이런 은정의 태도가 민준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 결정적인 순간은 금요일 마지막 시간 체육 수업에서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배드민턴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준은 여전히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킥킥거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네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대학 갈 때 체육 성적 안 보는데. 민준의 조롱 섞인 말에 열심히 운동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평소 체육을 좋아하지 않았던 여학생 하나가 민준의 말에 상처받은 듯 라켓을 내려놓았죠.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 학생, 잠깐 이리 와볼래? 은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느릿느릿 다가왔죠. 은정은 다른 학생들이 듣지 못하도록 민준을 살짝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아, 너의 말과 행동이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너는 한마디로 끝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은정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정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야. 너 혼자만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팀워크가 중요한 체육 시간에는 모든 학생의 참여가 필요해. 다른 친구들도 너를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은정의 충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말했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이런 충고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운동하던 학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죠. 은정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너에게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그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쓰지 말고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데 써보면 어떨까? 하지만 민준은 은정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죠.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요. 선생님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민준의 큰 목소리에 운동장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은정은 민준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고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민준아,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은정의 마지막 말에 민준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는 은정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준의 말투는 겉으로는 순종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민준의 표정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설마 그가 이 일을 크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민준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은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묘한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준 그 여교사에게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민주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어머니 김미란을 발견했습니다. 43살의 미란은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채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자신감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완전 기분 나쁜 일 있었어. 민주는 일부러 풀이 죽은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즉시 드라마에서 시선을 돌리며 아들에게 집중했죠.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민준이 괴롭혔어? 모성애가 강한 미란에게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새로운 체육 선생님이 나만 골라서 괴롭혀. 오늘도 다른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만 소리 지르고 인격 모독하는 말까지 했어. 민준의 말은 사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정의 따뜻한 충고는 소리 지르기로, 진심 어린 조언은 인격 모독으로 완전히 왜곡되었죠. 미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라고? 선생님이 우리 민준이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응, 그리고 나보고 문제하라고까지 했어. 다른 애들 앞에서 완전 망신당했다고.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봐. 민주는 점점 더 과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이 마치 무고한 피해자인 양 연기했죠. 미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선생님이 대체 뭔데 우리 민준이를 그렇게 대해? 이름이 뭐야? 최은정이요. 새로운 체육 선생님인데 처음부터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한테는 친절한데 나한테만 그래요. 미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한 교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죠.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학교에 가야겠어. 그 선생님과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민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 괜히 일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부당하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 선생님한테 제대로 따져봐야 해. 미라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향할 준비를 했죠. 민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은정이 당할 모욕을 상상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은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이용해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그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미라는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을 괴롭힌 그 교사에게 단단히 한 소리 해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사실 확인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말이면 무조건 믿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거든요. 오후 5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교한 조용한 학교의 한 대의 고급 세단이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미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성큰성큰 걸음으로 교무실을 향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비싼 핸드백을 꽉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미란의 모습에 남아있던 몇몇 교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은 주변을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외쳤죠. 최은정 선생님 어디 있어요? 당직을 서고 있던 나이든 교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시라면? 제가 박민준 어머니입니다. 최은정 선생님과 꼭 얘기할 일이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순간 은정이 교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은 은정을 보자마자 곧장 그녀에게로 다가갔죠. 당신이 최은정 선생님이죠? 은정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시라면? 그 순간 미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이 우리 민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오늘 민준과 나눈 대화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면. 설명하라고요?
당신이 우리 아이 다른 애들 앞에서 망신 주고 인격 모독하고 소리 지른 게 설명이 필요해요? 미란의 목소리는 교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은정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 학생과 나눈 것은 단순한 상담이었습니다. 아이의 앞날을 생각해서. 상담이라고요? 우리 민준이는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모욕했다고 하던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미란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참을성 있게 설명하려 했지만 미란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어머님,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란이 돌연 손을 들어 은정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찰칵. 교무실에 충격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교사들이 숨을 멈췄죠. 은정의 왼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감히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도 변명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어. 미란은 여전히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반응은 미란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죠. 뺨을 맞은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2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은정의 근육이 긴장했고 호흡이 달라졌습니다. 미라는 은정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계속 소리쳤습니다. 말 못해요? 우리 민준이한테 사과하세요.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뺨을 맞은 순간 은정의 몸에서는 12년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본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위협을 감지한 그녀의 근육은 자동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고 시야는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죠. 미란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미란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채며 부드럽게 비틀었죠. 이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특수부대의 기본 제압술이었습니다. 미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손목이 어떻게 잡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정의 동작은 자연스러웠거든요. 은정은 미란의 손목을 잡은 채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폭력은 안 됩니다. 교무실에 있던 모든 교사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은정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전문성과 절제된 힘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죠. 미라는 자신의 손목이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를 놓으세요. 하지만 은정은 미란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어머님께서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순식간에 무력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당신이 대체 뭐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저는 12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은정의 담담한 고백에 교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자신이 함부로 대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사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 일이죠. 은정은 미란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미란은 자유로워진 손목을 어루만지며 뒷걸음질 쳤죠. 은정의 절제된 힘과 품위 있는 대응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민준 학생과 제가 나눈 대화는 순전히 교육적 목적이었습니다. 아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해준 것뿐이었어요. 은정은 차근차근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조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했죠. 미라는 점점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거짓말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상황을 완전히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진실을 알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다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아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분명 훌륭하게 성장할 겁니다. 은정의 말에는 여전히 민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라는 은정의 진심을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행동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손목을 어루만지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노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당황함과 후회가 가득했죠.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아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한 교사를 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의 절제된 대응과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상황이 정리되자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은정은 미란의 앞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미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자신이 아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감쌌다는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무고한 교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가 거짓말을 했다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거짓말을. 미란의 중얼거림에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때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죠.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교무실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민준아,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선생님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니? 민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만해. 미란의 강한 제지에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정은 민준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죠. 민준아,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를 엄마께 정확히 말씀드려 볼래? 선생님이 정말로 너를 괴롭혔니? 민준은 은정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요.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조언해 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 미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해졌거든요. 그녀는 다시 은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잘못입니다. 은정은 미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다만 앞으로는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신 후에 판단해주세요. 민주는 어머니와 은정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계획이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 뻔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충고해 주신 건데. 민준의 사과에 은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앞으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이 순간 민준은 은정이 진정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교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후에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녀의 모습에 마음 깊이 감동받았죠. 그날 이후 청솔중학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란의 사과와 함께 민준의 거짓말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에서 은정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죠. 특히 그녀가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절제된 대응을 보인 것에 대해 모든 교사들이 감탄했습니다. 민준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학생들을 도우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은정의 조언이 마침내 그의 마음에 닿았던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배드민턴 가르쳐주세요. 운동장에서 민준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은정은 그런 민준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미란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교육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편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은정과 민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가 집에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사과할 줄도 알고요. 미란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원래 좋은 아이였어요. 다만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학급의 다른 학생들도 민준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민준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민준아, 수학 문제 좀 가르쳐 줄래? 그래, 같이 풀어보자. 민준의 대답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이 말했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었죠. 은정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그 경험이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학교에서는 은정을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추천이 가장 많았던 것이죠. 시상식에서 민준이 대표로 추천사를 읽었습니다. 최은정 선생님은 저에게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진짜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추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정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죠. 그날 밤 은정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민준이와 미란 어머님의 변화를 보며 교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솔중학교의 봄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죠. 은정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과거는 이제 학생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고 민주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의 힘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